방금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 비용을 최대 100%까지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전력 용수 같은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긴급 반도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도 50에서 100% 범위로 깎아주는 구조까지 짜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제가 15년 동안 시장을 봐왔지만 정부가 이 정도 수준으로 반도체에 자원을 몰아주겠다고 명문화한 적은 흔치 않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가 다음 해 50% 이상 급증할 거라는 분석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 규모가 향후 2100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어요. 2100조 원, 한나라 예산을 통째로 삼킬 만한 규모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왜냐, 이건 신호탄이거든요.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책 차원에서 공식 인증된 순간이란 얘기입니다. 자, 흥분은 잠시 가라앉히고 본질부터 짚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무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AI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이 매일같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 AI라는 괴물이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것도 일반 메모리가 아니라 고대역폭 메모리, 줄여서 HBM이라고 부르는 특수 메모리예요. 문제가 뭐냐? 이 HBM이라는 게 아무나 못 만든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양산 능력을 갖춘 곳이 사실상 한국의 두 회사로 압축돼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 이름 일단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지금 AI 시대는 마치 골드러시 시대와 똑같습니다. 미국 서부에 금이 쏟아진다는 소식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몰려갔죠. 그런데 정작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금을 캔 광부들이 아니라 그 광부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AI 시장에서 곡괭이는 뭡니까? 바로 반도체입니다.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메타든 AI 모델을 키우려면 무조건 반도체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심장에 들어가는 HBM은 한국 두 회사가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어요. 즉, 누가 AI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되든 그 모든 격전지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AI 서버 한 대가 움직이려면요, GPU가 초당 수백 테라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거든요. 문제는 이 GPU는 계속 빨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GPU한테 막 빠르게 먹여주는 메모리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는 왕복 10차선인데 진입로가 겨우 1차선 국도인 거죠. 아무리 차가 빠르게 달려도 입구에서 막히면 전체가 그냥 멈춰버립니다. 이게 지금 AI 연산이 딱 직면한 현실이에요. 이 진입로를 확 넓히는 게 바로 HBM입니다. 일반 D램이 그냥 옆으로 쭉 퍼진 평지라고 한다면요, HBM은 수십 장의 메모리를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려서 데이터 통로 자체를 몇 배로 확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GPU가 HBM이 없으면 설계 성능을 아예 못 낸다는 거, 이거 이미 업계에서는 다 아는 상식이에요. 수치로 한번 보면요, 2025년 HBM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80% 이상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는 2030년에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유력하게 보이고요. 골드만삭스는 AI 인프라 투자 누적액이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분석했어요. 이 엄청난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게 바로 연산을 절대로 멈추지 않게 해주는 메모리와 패키징 공정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이 이 흐름에서 왜 유리한 위치에 있을까요? 이거 감정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냥 공급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HBM 생산의 90%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비율이 쉽게 뒤집히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HBM은 그냥 메모리가 아니거든요. 일반 메모리 위에 수년 동안 쌓아온 공정 노하우랑 장비 투자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를 딱 쥐고 있으면 모든 앱이 그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한국 메모리 산업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AI 인프라 전체의 핵심 관문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빅테크가 어떤 서버를 만들려고 해도 결국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여기에 후공정 패키징, 그리고 IP 설계까지 딱 더해지면요, 한국 반도체 공급망은 단순한 부품만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AI 산업 전체에서 통행료를 받는 그런 인프라로 다시 평가되는 겁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생각해보면요, 전 세계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90% 이상을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AI 서버를 돌리려면 한국 메모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과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하는 덕담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압박이에요. 공급망의 목줄을 한국이 딱 쥐고 있으니까요. 미국이랑 중국이 반도체 패권 전쟁을 그렇게 벌이는 동안 정작 그 전쟁의 가장 핵심에 있는 메모리랑 후공정 기술은 한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70년 전에는 전쟁 때문에 잿더미에서 시작했던 나라가 지금은 글로벌 AI 혁명에서 병목 자체가 됐어요. 미국도 못 만들었고요. 중국도 못 따라왔습니다. 이게 운으로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꾸준히 쌓아온 기술과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 잠깐 화면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시장 대장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례없이 급등하는 가운데 코스피 뚜르며 올라가고 있죠. 많은 분들은 그 이유로 정부에서 밀어줘서 혹은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국내 증시 어마어마한 상승, 그 중심엔 결국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금이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은 공식적으로 국내 핵심 기업들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근데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공시로 보이는 물량이 아닙니다. ETF, 글로벌 패시브 자금, 해외 운용 계정, 외국계 사모펀드 자금들까지 섞이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실제 매집 규모를 거의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다 보면 가끔 이상한 종목들이 보여요. 뉴스는 조용한데 거래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무거운데도 잘 안 밀리고 조정이 와도 특정 가격대에서 물량이 계속 받아집니다. 이런 흐름은 대부분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돈은 절대 하루 만에 못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석한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 따로 메모를 남겨뒀어요. 아, 이건 일반적인 개인 수급 흐름이 아니다. 실제로 숫자를 다시 뜯어봤습니다. 재무 흐름, 고객사 변화, 매출 방향, 그리고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때 특유의 수급 패턴까지 전부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물량을 사모으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큰 자금은 비싸게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조용할 때 모으고 시장 관심이 붙기 전에 이미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은 따로 정리를 다 해뒀습니다. 왜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이 들어오는지, 수급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는지 숫자 기반으로 전부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역대급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려움이 많다 고 문의들 주고 계셔서 지금 가장 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딱 하나를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5613-4071 2번으로 블랙록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잠시 영상 일시정지 누르시고 010-5613-4071 2번으로 블랙록이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종목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기 때문에 확인 연락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종목 소통방에도 같이 초대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매일 수급 수치 갱신하면서 흐름 체크하고 있고 변화가 나오면 가장 먼저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큰 도움 된다, 감사 말씀 주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이 HBM4로 우리를 바짝 추격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미 국내 기업들은 다음 세대 개발까지 다 완료한 상태예요. 경쟁자가 겨우 따라왔다 싶은 순간에 우리는 이미 두 세대나 앞을 가고 있는 구조인 거죠. 메모리부터 후공정까지. 거기에 칩들이 서로 대화하게 해주는 IP 설계 기술까지. 한국은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이렇게 의존하는 거 절대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들으셨어요? 최근에 젠슨 황이 실리콘밸리 비공개 만찬에서 했던 말이 업계에 조용히 퍼지고 있더라고요. HBM 공급 부족은 2027년까지 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강렬한 말은 바로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한국 기업들과 운명 공동체라고 했거든요. 이게 칭찬처럼 들리시죠? 아닙니다. 엔비디아 서버가 HBM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이고요. 그 HBM을 한국이 90% 가까이 꽉 쥐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 의존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압박하는 말이에요. SK하이닉스는 그 압박에 실적으로 대답했죠. 1분기 매출은 52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37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72%라는 겁니다. 이게 100원어치 팔면 72원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조업에서 이런 숫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AI 서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게 괜한 말이 아닌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안팎에서 동시에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주 파업이 예고됐는데요. 법원이 핵심 공정 라인에는 파업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줬어요. 최악은 막았지만요. 노사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 뒤에 이런 변수 하나가 숨어 있다는 거죠. 퀄리타스 반도체 얘기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SK하이닉스가 이 회사에 올해만 2번 24억짜리랑 18억짜리 계약을 연달아 줬습니다. 대기업이 중소 IP 설계사한테 2번 연속 발주를 넣었다는 건요. 한 번은 테스트고 2번이면 완전히 검증이 됐다는 의미예요. 엔비디아가 이제 통역관이 꼭 필요하다는 신호인 거죠. 퀄리타스 반도체. 이름 들으면 대부분 팹리스, 작은 설계 회사 정도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면요.
AI 칩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PCIe, UCIe, SLDS 이게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요.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칩들 사이에 고속 대화 경로를 그리는 일이에요. 이 길이 막히면 아무리 성능 좋은 AI 가속기도 데이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AI 서버는 수십 개의 칩이 끊임없이 서로 소통해야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퀄리타스는 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역관 자리에 있는 셈이에요. 특히 이나노 GAA 공정 기반 PHY-IP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사실은요. 단순 설계 회사가 아니라 공정 최전선에서 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라고 봐야겠죠. 올해 1분기 매출이 52억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19억이었던 걸 감안하면 173% 넘게 뛰어올랐다는 겁니다. 분기 매출 하나가 작년 한 해 전체 매출 60억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SK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만 이 회사에 계약을 2번 줬다는 사실입니다. IP 라이선스로 24억, 디자인 서비스로 18억, 합치면 총 42억 원입니다. 올해 전체 수주의 64%가 SK하이닉스 한 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HBM 글로벌 1위 기업이 반복적으로 이 회사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건요. 기술에 대한 진지한 인정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익히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제가 이 바닥에서 15년 동안 이런 구조를 정말 여러 번 봤거든요. 계약은 분명히 진짠데 현금이 쌓이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솔직히 여기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퀄리타스. 지금 분기마다 40억대 영업손실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매출이 아무리 급증해도 R&D랑 인력 비용은 같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전환사채 오버행도 언제든지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여기 단기적인 조급함 가지고 들어가면 진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은 계약 공시가 실제 매출로 쌓이는지 그 흐름을 꼭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저는 하반기에 SK하이닉스에서 추가 수주 공시가 실제로 딱 나오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때 비중을 점검하는 게 진짜 맞는 순서라고 봅니다. 자, SK하이닉스는요. 지금 이 반도체 테마 안에서 실적이 가장 명확하게 딱 찍히는 기업이죠. 1분기 매출만 52조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37조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72%나 되거든요. 여러분, 제조업에서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100원 팔면 72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 HBM입니다. HBM, 이건 뭐냐면요. AI 서버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품이 없으면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좋아도 제 성능을 절대 못 내요. AI는 계속 연산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연산 결과를 주고받는 통로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좋은 칩도 진짜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그 핵심 통로를 지금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양 공급액만 따져봐도 1분기에만 7조 8천억 원이 훌쩍 넘었어요. 이게 전년 대비 무려 62%나 늘어난 수치고요. 전체 매출에서 약 15%를 단 한 고객사가 다 써갔다는 겁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비공개 자리에서 HBM 부족은 2027년까지 간다. 한국 기업들과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솔직히 칭찬이라고 안 봐요. 이건 그냥 완벽한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을 가장 먼저 자기들 실적으로 바꾸는 곳이 바로 SK하이닉스라는 거죠. 근데 제가 15년 동안 이 바닥에서 보면서 진짜 배운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실적이 이렇게 완벽할 때 있잖아요. 오히려 더 안 가는 구간이요. 반드시 옵니다. 마이크론은 벌써 HBM4 추격을 선언한 상태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증설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공급이 하반기부터 진짜 빠르게 늘어날 때 과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가격 프리미엄이 얼마나 버텨줄 것이냐는 거죠. 이게 바로 SK하이닉스를 보실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요. 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거의 혼자서 공급망 전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 53조 원을 넘겼어요. 전사 영업이익 57조 중에서 반도체가 94%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분기 매출도 압도적인 규모예요.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이 이 회사 한 분기 매출이에요.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뛰고 그 돈이 삼성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왜 삼성이 이 사이클에서 독보적이냐면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동시에 다 보유한 게 지구상에 삼성밖에 없거든요.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가져오면 삼성이 만들고 테스트하고 포장까지 해줍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완전한 락인이에요. 한 곳에서 다 해결되니까요. 근데 15년 시장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이렇게 큰 몸통은 방향을 보여주지 속도를 내진 않습니다. 삼성이 방향을 잡아줘야 그 위에서 작은 관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삼성은 방향을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HBM4 양산 준비 중이고 이나노 공정 고객도 확보했어요. 8년짜리 장기 파운드리 계약이 상당한 규모로 쌓여있고 현금이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어떤 불확실성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에요. 딱 하나 변수가 있어요. 노조 총파업입니다. 최근 파업이 예고됐는데 법원 가처분으로 핵심 생산 라인은 일단 막혔습니다. 협상 자체가 끝난 건 아니에요. 단기 불확실성은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걸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잠깐의 흔들림으로 봐요.
현금이 압도적인 규모의 분기 영업이익 57조를 찍는 몸통이 파업 하나로 무너질 사안은 아닙니다. 큰 물이 잠깐 흔들려도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퀄리타스는 AI 칩이 서로 말하게 하는 통역관이고, 삼성은 이 판의 가장 큰 몸통이고, 하이닉스는 HBM 심장부에 가장 가까운 축입니다. 셋 다 자리는 다르지만 같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 최근 첫 문장 기억하시죠? 주가는 완성품보다 그 완성품을 못 나오게 막는 좁은 문을 먼저 봅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화면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볼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게 있어요. 장비와 소재 수급입니다. 웨이퍼가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공장을 짓는 장비와 소재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소재 장비 수급이 반도체 실적의 선행 지표예요. 이 순서를 알면 시장보다 한 박자 일찍 볼 수 있습니다. HBM과 AI 반도체 수요가 몰리면서 전공정 소재 쪽에 수급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특수가스, 전구체, 고순도 화학재료.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 것들인데 반도체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들입니다. 지금 AI 서버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 원가가 2년 전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제가 데이터로 뜯어봤어요. 그 증가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하면 수혜 기업이 나옵니다. 오늘 분석한 종목이 그 흐름 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수급 차트를 처음 봤을 때 따로 체크를 해뒀어요. 대형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발표보다 두세 달 앞서 이 회사 수급이 먼저 바뀌고 있었거든요. 소재 특성상 생산 증설 결정이 나면 주문이 선행으로 들어오는 구조라 이 수급 패턴이 실적보다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출 흐름이랑 수급을 같이 놓고 보면 뭔가 괴리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계속 신고가를 뚫어가는 흐름 뒤에도 결국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공시로 보이는 지분만이 아닙니다. ETF, 글로벌 패시브 자금, 해외 운용 계정, 외국계 사모펀드 자금들까지 섞이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실제 매집 규모를 거의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다 보면 가끔 굉장히 이상한 종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뉴스는 조용한데 주가는 쉽게 안 밀립니다. 거래량은 죽어 있는데 특정 가격대마다 누가 계속 받아가는 흐름이 보여요. 저는 이런 패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반도체 소재 산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중에 시장의 중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고 있는 이 소재 관련 종목도 처음 봤을 때 따로 메모를 남겨뒀어요. 아, 이건 일반적인 개인 수급 흐름이 아니다. 실제로 재무 흐름, 고객사 방향성, 기술 경쟁력, 그리고 외국계 자금 특유의 매집 패턴까지 전부 다시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물량을 사모으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복기해보면 이렇게 조용할 때 신호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뉴스가 따라붙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소재 종목 하나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뒀습니다. 왜 이 기술이 중요한지, 실제 어느 기업들과 연결되는지, 지금 어떤 수급 흐름이 나오는지, 외국계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어느 가격대를 체크해야 하는지, 영상에서는 다 못 푸는 부분까지 차분하게 정리해놨어요. 이건 돈 받는 거 전혀 없고 구독 확인만 되면 보내드립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5613-4071 이 번호로 소재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독자 혜택 받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구독자 종목 받기 눌러주시고 구독자님 번호를 010부터 입력하신 뒤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10초도 안 걸리니까 간단하게 참여하셔서 받아가시면 돼요. 최근에는 자료 받아보시고 왜 이제 알았냐? 이 흐름은 진짜 처음 본다. 이런 연락들도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가 많다 보니 구독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 연락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종목 소통방도 같이 안내드릴게요. 인원 적게 가까이 보는 방이랑 조금 더 넓게 흐름 공유하는 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 바뀔 때마다 같이 다시 보면서 갑니다. 반도체 소재 테마라는 게 뉴스 한 줄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한 장 던지고 끝내는 방식은 않습니다. 왜 움직이는지, 언제 분위기가 바뀌는지, 어디를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계속 같이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소재 정리본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고정 댓글 통해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자료 갱신하고 그래프 다시 그리면서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